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바랜 사진 한 장 속에는 수많은 사연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항의 명소를 담은 옛 사진은 시민들을 아련한 추억 속으로 데려다 줍니다. 이규설 기자가 포항 옛 사진을 사진첩에서 꺼내봤습니다. 1979년 포항 송도해수욕장. 이곳의 명물은 다이빙 때였습니다. 바다로 몸을 던지는 건장한 청년들. 빛바랜 사진 한 장은 한여름 해수욕장의 추억을 떠올리고 젊은 시절의 낭만을 다시 출렁이게 합니다. 바깥에 떨어져 있는 출연인들은 그것만 보면 포항 고향을 떠올릴 만큼의 요즘 말로 그게 말 그대로 랜드마크죠. 주말이면 친구들과 포항 중앙상가를 누볐습니다. 2000년대 초반 사라진 포항 시내 아카데미 극장을 보니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손으로 그린 극장 간판이 정겹게 다가옵니다. 1984년 포항 오거리에는 하얗고 뾰족한 탑이 있었습니다. 오가는 포니 택시의 색깔이 눈에 띕니다. 1977년 포항 형상교에는 자전거 전용 차선이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퇴근하는 모습이 신기하게 다가옵니다. 1970년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은 용흥동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심으로 변했지만 당시에는 먼지가 펄펄 날리는 맨땅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굉장히 넓은 길에 또 터미널이 있고 그곳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그러니까 향수가 있는 공간일 수밖에 없죠. 포항시는 옛 포항 사진 5만 5천여 점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시민들이 언제나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서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 지역 책임관과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합니다. 산불 예방 지역 책임관은 본청 사무관 235명을 도내 235개 읍면에 1명씩 지정해 산불 위험이 높을 때 담당 읍면에서 출장 업무를 하게 되며 기동 단속반은 주 1회 이상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 등 산불 감시 활동을 벌입니다. 지난해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 110건 가운데 49건에서 실화자가 검거됐고 이 가운데 95%가 불법 소각으로 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오전 6시 반쯤 경주시 인왕동 도당터널 인근에서 난 산불은 방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신문지와 낙엽을 쌓아놓고 불을 낸 50대 A씨를 붙잡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주시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지 40여 분 만에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경주시는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이후 크게 줄었던 헌혈 인구가 겨울이 끝나가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구, 경북의 하루 혈액 보유량은 권장량에 못 미치고 단체 헌혈도 예전만큼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소방서 앞마당에 헌혈차 2대가 들어왔습니다. 업무를 보던 소방관은 물론이고 24시간 철야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던 소방관도 헌혈차를 찾았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횟수는 많이 못 채웠는데 좀 100번 아니면 좀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계속 헌혈을 할 예정입니다. 이날 하루 안동 소방서에서는 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관 70여 명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헌혈이 굉장히 부족하다 하는 것을 우리 대중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었고 오늘 하는 헌혈을 또한 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헌혈하게 됐습니다. 응급혈액의 적정 보유량은 하루에 5일분 이상인데 헌혈자가 크게 줄어든 지난 1월에는 2일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회복세와 함께 겨울이 끝나가면서 하루 4일분 정도로 늘었지만 O형은 여전히 2일분밖에 안 되는 등 혈액형별로 편차가 큽니다. 특히 단체 헌혈 참여율은 경북 도내 고등학교와 대학의 경우 코로나 이후 10에서 20% 정도 감소한 뒤 그 이전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혈액 재고가 아직 5일치에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혈의 집을 통해서 그리고 단체 헌혈을 통해서 많은 참여가 계속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대면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새 학기를 맞아 헌혈량이 보다 증가할 걸로 기대하고 학교와 기관 등의 단체 헌혈 독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항의 한 장애인 단체에 대해 근로 감독을 벌여 3년간 직원 수당과 퇴직금 등 1,0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조건 서면 미명 시 임금 대장 기재사항 누락 등 10여 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확인됐습니다. 이 단체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지회장 아버지 칠순잔치와 지회장이 지지하는 정당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포항지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해당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했을 뿐 사적 동원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보다 46명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02명으로 가장 많고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 322명, 부딪힘 92명, 끼임 90명,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 물체 맞음 57명 등입니다. 한편 근로자 10,000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망 만인율은 지난해 0.43으로 전년과 같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포항을 찾아 환경 정화 활동을 한 뒤에 죽도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오전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 새마을 발상지 마을을 찾아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한 뒤에 곧바로 죽도시장을 찾아 김밥을 시식하고 대게 판매점과 분식점 등 여러 점포를 방문했습니다. 김 여사는 죽도시장에서 태풍 흰남노 당시 수해 피해를 본 점포를 찾아 상인들을 위로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대게 불법 포획을 특별 단속해 5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대게 포획 금지 기간을 어긴 1건과 어린 대게 포획 2건, 대게 통발 금지 구역 위반 1건, 암컷 대게 포획 지명 수배자 1건 등 모두 9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습니다. 한편 암컷과 체장 9cm 이하 어린 대게는 연중 포획 판매 행위가 금지되고 경북 수심 420m 경계선 내에서는 9cm 이상 대게도 통발 포획이 제한됩니다.